תושבי הצפון היקרים, אני גאה בכם. אתם ממשיכים לעמוד איתן. אני מבקש לומר לכם, אין הפסקת אש ברורה. אנחנו ממשיכים להכות בעוצמה את חיזבאללה, ואנחנו לא נעצור עד שנחזיר לכם את הביטחון. היו נראים גדולים את המכה הגדולה ביותר של ישראל. 자, 이스라엘이요. 그 전쟁 초기에 아랍에미리트의 거의 뭐 이스라엘의 핵심 방어망이죠. 이 아이언돔의 포대와 운용 병력을 배치했다라는 소식이 보도로 좀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조한범 박사님, 예. 이게 아이언돔이 제3국에 실전 배치된 게 이번이 거의 뭐 맞다면 첫 사례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사실이라면 상당히 충격적이죠.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방공망의 핵심이 아이언돔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방공망은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고도는 아이언돔, 중고도는 데이비드 슬링, 그다음에 고고도는 에로 3거든요. 네. 근데 이스라엘 전장 환경의 특징이 주변에 바로 가자지구, 헤즈볼라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켓이라든지 저고도로 오는 것들을 많이 맞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게 아랍에미리트라면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 외에 가장 많은 공격을 이번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아랍에미리트에 아이언돔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그걸 예상했다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 참여할 때 네네. 양상을 보면 단기전을 예상했고 전체 중동으로 확산되는 건 예상을 못했다는 게 중론이거든요. 근데 지금 악시오스 보도가 맞다면 네.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를 했다? 그럼 중동으로 확산될 걸 네타냐후는 알고 있었다는 있었다? 거고. 물론 근거는 있어요. 예. 왜냐하면 아랍에미리트 바레인은 트럼프 일기 때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국으로서 우호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들의 핵심 방공 자산을 배치했다? 네. 요거는 해석 여지가 대단히 많은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단히 많다. 어떻게 보면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중동 전쟁에 사활을 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자, 지금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하고 있지만요, 이 휴전이요, 뭐 종이짝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장정파,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또 그리고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영상 하나 볼까요? וברור לנו שחיזבאללה מנסים לחבל בזה, נגד כל איום, גם איומים מתהווים. תקפנו אתמול, תקפנו היום. 자, 레바논 남부의 한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거대한 폭발과 함께 연기 기둥이 치솟아 오르죠. 이게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 나바티에 지역을 두 차례 공습해서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여기에 맞서 헤즈볼라도요, 레바논 남부에 주둔 중인 이스라엘군과 이스라엘 북부 접경 지역을 겨냥해서 자폭 드론을 저렇게 또 발사하기도 했고요. 자, 보면은 이원상 교수님, 뭐 종이짝에 불과하다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올 정도로 지금 휴전은 거의 뭐 사실상 이름만 걸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일 전에 4월 23일 날 트럼프의 중재로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대표단이 모여서 이제 대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3주 연장 더 휴전을 결의를 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회담이 매우 잘 됐고 그리고 아주 낙관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자화자찬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 24일 날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그냥 대규모 폭격을 하기 시작을 하게 그러니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히즈볼라도 이제 여기에 대응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공격을 하게 되고, 근데 지금 이 네타냐후 얘기는 휴전 중이라 할지라도 예. 히즈볼라가 어떤 무기를 이동시키고 이런 거는 용납할 수 없다. 이건 휴전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구책 차원에서 공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반해서 히즈볼라는 우리는 이 휴전 회담에 참석한 적도 없고, 네네. 그다음에 이걸 명시적으로 공격 안 하겠다는 것을 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이스라엘 공습이 또 이 침략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을 다 부셔버렸다. 그래서 네. 여기서 나온 지금 이재민이 100만 명이거든요. 그 100만 명이나 이재민이 생기는데 그럼 우리가 넋 놓고 있느냐? 당연히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보복 입장을 이제 표명하고 있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 휴전 협정이라고 하는 게 뭐 사실상 휴지 조각이 돼버렸고, 그리고 지금 네타냐후는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 나가겠다 지금 천명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사항이 네. 미국과 이란 간의 그 휴전 협정에도 이제 아마 영향을 좀 어. 미칠 겁니다. 근데 사실 네타냐후가 어떻게 보면 협상이 좀 진행되는 그 사이에 군사행동 수위를 높였던 게 이번이 또 처음은 아니에요. 그래픽으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자,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이 3주 연장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레바논의 강력 공격을 지시했고, 종전협상 회담 이래는 레바논은 200곳 이상을 타격했고요. 네타냐후가 또 레바논과의 협상을 지시했지만 같은 날 또 주민상대 연설에서는 레바논엔 휴전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게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죠. 자, 또 그리고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을 발표했을 때는요, 대규모 또 레바논 공습으로 최소 300명이 넘게 숨지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협상 국면마다 계속 군사행동을 강화하는 네타냐후의 속내가 진짜 뭡니까? 네,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강온 양면 작전을 계속해서 수행해 왔습니다. 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에 있어서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전술과 똑같습니다. 지난 3년간에 걸쳐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을 때 보면은 여러 차례의 협상 국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협상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스라엘에서는 하마스를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다. 네네. 그리고 협상을 하면은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서 이 진행을 끌고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인데, 그러면은 과연 그게 효과가 있었느냐? 네.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하마스는 거의 지금 이제 완전 괴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지금 가자 지역에서는 이게 완전히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헤즈볼라하고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도 바로 이렇게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과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혹시 미국하고 이란과 종전 협상을 하는데 이게 방해가 되면 네네. 어떡하느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에 이제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스라엘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우 긴밀하게 매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 이렇게 사인이 나가면은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걸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자, 스페인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하나 볼까요? 자, 보면은요, 현지 시각 지난 5일입니다. 저게 스페인 남부의 한 마을에서 열린 축제 현장인데, 자, 저게 네타냐후 총리 모양으로 만들어진 인형입니다. 저 안에 화약을 채워서 저렇게 폭파시키는 퍼포먼스까지 진행을 한 거죠. 저렇게 인형 안에 폭발물을 넣었다는 건데, 그런데 저걸 지켜보던 시민들은 또 일제히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현상 교수님, 저 사태 이후에 지금 뭐 스페인뿐만이 아니라 유럽 곳곳에서 네타냐후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는 지적들이 나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 퍼포먼스 보면 그러니까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네타냐후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먼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 유럽에서는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EU의 국제법 위반과 집단 학살 등을 이유로 해서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촉구하는 것에 이제 서명을 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게 프랑스가 이제 가장 물론 많고 39만 명이 넘고 뭐 그다음 이탈리아, 스페인 뭐 주요 유럽국들이 이제 다 들어가게 되는데, 네. 근데 이게 EU 규정에 보면 100만 명이 넘게 서명을 하게 되면 그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 안건을 공식적으로 접수해 갖고 검토하고 답변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이제 답변을 할 것인데, 그러니까 일반 그 시민들은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한테 압박을 강화하는 그런 이제 수단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스페인 총리 같은 경우도 이 국제법 위반이다. 그래서 EU와 이스라엘 그 협정을 다 파기시켜 버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영국과 프랑스도 지금 무기 수출을 제한해야 된다는 논리로 지금 검토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네타냐후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좀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심이 전쟁을 지속해서 그냥 자기 생명을 늘리려고 한다. 정치 생명을. 이런 시각들이 지금 다수가 존재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여론이 굉장히 싸늘해지고 있다는 건데, 튀르키예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픽 하나 볼까요? 자, 보면은 튀르키예 외무부가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현대판 히틀러로 불린다라고까지 쏘아붙였는데 마영삼 대사님, 이거 이스라엘 입장에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예요. 최대의 굴욕적인 이 언사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이 홀로코스트 문제에 있어서 예. 히틀러가 저질렀고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합니다. 그 6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유럽에 있었던 유대인 인구가 약 950만 명입니다. 네. 그 중에서 6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절멸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 히틀러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머리가 하얘진다는 네네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가장 굴욕적인 이런 취급을 이제 당했는데 사실상 투르키에는 중동 지역에서 예. 지금 몇 개의 나라가 패권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투르키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도 거기에 이제 라이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투르키에는 그 쿠르드족을 학살했다. 네. 소수민족이니까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투르키에서 발끈한 겁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를 건드렸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네타냐후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 가장 그 시발점으로 볼 수 있는 건요. 뉴욕 타임스가 중동 전쟁의 막전막후로 한번 추적을 해봤더니 이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배우의 네타냐후가 있었다는 건데 저희가 한번 그 보도를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지난 2월 11일에 네타냐후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별도의 의존도 없이 백악관을 찾아가서 지금이 이란 정권 교체의 적기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 시에는 이란 신정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생각이다라고 했다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관계 당국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터무니없다, 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게 이 보도의 핵심인데, 정말로 조 박사님 입김을 불어넣었다고 보세요, 네타냐후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2월 11일 날 네타냐후가 난데없이 미국을 찾아가서 트럼프와 장시간 회담을 하거든요. 네. 전쟁은 미국 시간으로 2월 27일 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약 2주 뒤에 일어난 거죠. 요 사이에는 미국과 이란 간의 핵협상이 상당히 진전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발발했거든요. 네. 자, 또 하나는 지금 이 신정 체제를 없앨 좋은 기회다. 저 말이 맞듯이 첫 폭격에 하메네이를 포함한 G부를 50여 명을 폭사시켰습니다. 트럼프 본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다 죽여서 네. 지금 다음번 할 사람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G부를 한꺼번에 없앴거든요. 그래요. G부는 모여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그 정보를 G부가 모두, 왜냐 협상이 진행 중이니까 이란의 G부는 공격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거죠. 모였고 쉽게 말하면 한 번에 모든 거의 대부분의 G부를 제거했고, 심지어 현재 권력을 이어받은 모즈타바도 심각한 부상이라는 게 정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또 하나는 미국의 전쟁 준비가 너무 허술해요. 네. 지상전 준비는 전혀 안 돼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타격받은 이란의 미국의 E3 센트리 같은 조기 경보기 네네. 부터 상당한 자산들이 무방비로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전쟁이 장기간의 치밀한 계획보다는 급조된 계획일 가능성이 높고, 네. 그렇다면 네타냐후의 2월 11일 방문, 전쟁 2주 전의 방문, 둘 간의 비밀 회담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해석에 더 힘이 실리는 이유는 이현상 교수님, 과거에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18년에 트럼프가 이제 이란 핵 합의를 탈퇴하는데 이 배경에도 네타냐후의 입김이 있었던 해석들이 나와요. 예, 그 2018년 5월 8일 날 트럼프가 핵 합의를 탈퇴 선언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한 일주일 전쯤에, 그러니까 2018년 4월 30일에 네타냐후가 TV 생중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란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뒷 배경에 테헤란 비밀 창고에서 훔쳤다 우리가, 그러면서 그 수만 건의 핵 개발 서류다라고 이거군요.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란이 핵무기 야욕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다라고 네.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시 백악관도 이 온건파하고 강경파로 나뉘어서 온건파는 그냥 핵 합의를 그대로 유지하자라고 네네. 하는 파였고 강경파는 탈퇴를 주장하고 이런 거였었는데 이제 네타냐후가 이제 수시로 전화를 해서 역사상 최악의 거래니까 이거 탈퇴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이제 5월 8일 날 트럼프가 탈퇴 선언하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네타냐후의 프레젠테이션이 그 트럼프 결심에 어떤 쐐기를 박은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좀 네타냐후의 어떤 점이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였던 걸까? 뭐 여러 해석들이 나오지만요. 일각에서는 이것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Donald Trump is the greatest friend that the state of Israel has ever had in the White House. No American president has ever done more for Israel. I've submitted your nomination to be the first non-Israeli recipient of the Israel Prize, Israel's highest award. 자, 그러니까 네타냐후의 트럼프 띄우기가 일종의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건데 우리 마 대사님이 네타냐후를 또 직접 만나 보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언변이나 이런 게 좀 뛰어납니까? 어떻습니까? 매우 뛰어나고 카리스마가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보셨겠지만은 네.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예. 같이 이렇게 회견을 하면은 통상 백악관에서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주연 그리고 다른 나라 대통령이 조연이 됩니다.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가 백악관에 가서 할 때는 주연 조연이 서로 바뀝니다. 그 정도로 이 카리스마가 있고 청중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금 보셨지만은 네. 그 연설을 할 때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사진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 이런 걸 가지고 나와서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설득을 당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 화려한 언변도 언변이지만 이원상 교수님 보면은 트럼프 정권이나 이스라엘 사이에 좀 더 연결고리가 있다 그래요? 이건 무슨 얘기죠? 예, 이제 미국의 정치 자금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인맥들이 이제 대부분 유대인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라고 하는 로비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래요? 막강한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고 예. 있는데 친이스라엘 성향의 그 후보자들한테는 선거 자금을 그냥 많이 대주지만 비판적인 이스라엘 성향에 대해서는 낙선 운동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 예를 보면 그 낙선 운동에 1억 불을 투자할 정도로 그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는데 이 단체가 주로 요즘에는 공화당과 이제 밀월 관계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요? 과거에는 초당적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로 공화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트럼프의 돈줄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이 단체가 아니더라도 돈줄이 되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소위 그 킹메이커 유태인들이 있는데 뭐 미리암 아델스 같은 사람도 대선 때 트럼프를 위해서 뭐 1억 불을 기부할 정도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백악관 내부도 유태인 인맥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위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스티븐 밀러라든지 하워드 러트니 뭐 이런 사람들이 쭉 있다 보니까 이게 이 사람으로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돈줄도 되고 인맥도 다 그쪽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뭐 사위까지 해서 이제 친이스라엘적인 외교 행보를 보이고 좀 이런 정치적인 행보까지 보인다는 건데 그러면 미국 대통령까지 움직였다 이런 의혹을 받을 정도로 거대한 영향력에 국제사회 비판에도 이렇게 전쟁을 밀어붙이는 네타냐후 인물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죠. 네타냐후는 누구인가? 강경 DNA라고 뜨는데 자, 항상 따라붙는 단어기는 해요. 강경파. 이원성 교수님. 그 뿌리가 사실 네타냐후의 아버지라 그래요? 예, 네타냐후 아버지가 벤지훈 네타냐후인데 이 사람은 역사학자면서 신학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주로 얘기하는 것은 유태인이 박해를 받는 것은 종교가 아니고 인종적인 차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안티세미티즘이라고 하는 반유태주의 정책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이 유럽에서 광범위하게 이 안티세미티즘이 있었던 것은 유럽의 그 내부 문제 때문에 나온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독일서 나왔는데 독일에서
국내 정책이 복잡하니까 이 반유대주의 정책을 써갖고 그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그러니까 그게 국내 정책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유럽 나라들도 다 이걸 하다 보니까 광범위하게 그 이제 이 안티세미티즘이라고 하는 정책을 쓰기 시작을 해서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를 세워야겠다. 네. 나라가 없어서 이 지금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네타냐후의 독립 구상이 이제 1944년도에 이제 미국 공화당 시절에 이제 여기에 이제 접촉을 해서 그 이제 민주당도 동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경합니다. 그래서 그 만약 평화적으로 안 되면 다 죽여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걸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그러니까 아버지서부터 이어진 예. 피입니다. 굉장히 또 강경한 인물이다라는 설명을 해주셨고, 이게 아버지로부터 이제 사상적 토대를 물려받았다는 건데, 그런데 이게 굳은 신념으로 굳어진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입니다. Everybody, this is a hijack situation! We call upon revolutionary movements everywhere. to focus the attention of the world on the Palestinian people's struggle. There are 239 hostages at Entebbe. 83 are Israeli. If the mission fails, the blow to Israel will be catastrophic. We stop for nothing until all the hostages are safe. Here we go. 자, 이게 1976년에 그 이스라엘에서 파리로 향하던 여객기가 납치되어서 인질극이 벌어졌던 그 엔테베 사건인데, 여기서 가족을 잃었어요, 네타냐후가. 네.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이 작전에서 그 특공대 예. 특공대가 파견이 되어서 약 100여 명의 유대인들을 엔테베에서부터 구출해서 나옵니다. 그 작전을 수행할 때 바로 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특공대의 대장인 요나탄 네타냐후고 그 사람이 바로 네타냐후의 형입니다. 형이군요. 예, 그래서 이 네타냐후도 당시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서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그냥 그만두고 이스라엘로 귀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나탄 자기 형님의 이름을 딴 연구소를 차리면서 NGO 활동을 하면서 정계에 드디어 입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조한 목사님, 예. 네타냐후 본인도 또 특수부대원 출신이고 팔레스타인 테러의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그래요? 이제 사예렛 마트칼이라고 예. 우리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특수부대입니다. 이게 육군 참모총장 직속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특수부대보다 더 보인들이 고위급 부대라고. 그러니까 네. 일종의 전략 특수부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은 위관급으로 근무를 했고, 또 실제 이 대테러 작전에서 부상까지 입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형에 이어서 이 이스라엘 IDF 그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아주 강하다고 봐야죠. 자, 이런데 이렇게 강경한 신념도 있지만 이 신념만이 지금의 네타냐후를 또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들도 나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게 바로 지목됩니다. 바로 국내 정치 문제가 얽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현석 교수님, 지금 사법 리스크가 뜨는데 뭐 얼마나 걸려 있는데요? 이 사람 뭐 여러 가지 걸려 있습니다. 뇌물수수, 배임, 사기 뭐 이걸로 지금 기소 중이거든요. 예. 그 재판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전쟁 중이라 지금 미뤄지고 있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 끝나면 바로 재판에 회부될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도 이거 잘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들한테 여론 조사를 해보니까 네. 전쟁을 지지하는 것은 약 80%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6%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는 아니다. 네. 네타냐후는 이제 이 전쟁에 대한 능력이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그 정치적인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지금 연장시키기 위해서 이 전쟁을 끌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에 있어서는 전쟁을 이기는 것보다 전쟁을 끝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반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또 이런 언급을 합니다. 한번 그래픽 볼까요? 자, 이렇게 네타냐후 총리의 재판은 즉시 취소 사면되어야 한다. 비비,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의 애칭인데 비비를 놓아줘라. 그는 할 일이 많다라고까지 한 건데, 마대사님, 궁금한 거는 네타냐후가 뭐 한 18년 이상 지금 총리직을 수행해 오고 있잖아요. 어쨌든 장기 집권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요. 18년 동안 총리직을 수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10번, 예. 그리고 총리가 6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별명은 직업이 총리입니다. 그 정도인데 예. 사실상 정략가로서의 능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1993년에 리쿠드 당의 당수 선출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출마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그 네타냐후의 부인한테 전화가 한 통 옵니다. 뭐냐면 당신 남편이 불륜 관계에 있고 그걸 갖다가 사진 동영상 촬영했는 것이 있다. 당신 남편이 총리 당수 후보에서 사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것을 폭로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인 사라가 남편한테 이제 따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네타냐후가 사라한테 그 사과를 하고 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고서는 그 다음 날 기자회견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내가 불륜을 저질렀고 사라한테 모든 걸 용서를 구했고 그런데 이 사건의 뒤에는 네. 리쿠드 당의 원로 정치인이 있다. 이렇게 해서 누군지는 안 밝힙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시선이 어디로 가느냐면 그게 누구냐. 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전국을 뒤엎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당수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현상 교수님, 이스라엘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네타냐후에 대한. 전쟁이 길어지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전쟁의 피로감들이 쌓이게 예. 마련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불만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 이스라엘도 인적 피해가 많습니다. 사망자만 지금 한 1,500명이 넘었고요. 그다음에 수만 명이 지금 피난 생활을 아직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북부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또 예비군을 항상 동원을 해야 되니까 노동력도 부족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도 엉망이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인질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대 시위가 점점 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중동 전쟁 지금 판을 흔들고 있는 네타냐후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